나는 올해로 23살이 되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직업 특성상 고등학교 때부터 홀로 자취를 해야 했다. 중학교 때부터 동수라고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엄마가 주말이면 내가 혼자 자취하는 걸 아시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동수네 집에서 밥 먹고 하룻밤 놀다 오곤 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천사 같은 분이었죠. 덕분에 나는 동수네 집에서 따뜻한 집밥을 먹고 가끔은 가족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동수네는 어머니와 여동생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었다.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지내고 대학을 들어갔죠. 근데 동수 녀석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 재수를 하면서 재수생이라는 이유로 요즘 많이 우울해하는 것 같다며 걱정하는 동수 엄마의 연락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동수 입장에선 자기 인생이 남들보다 1년 혹은 그 이상으로 늦어져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생각 탓에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 저는 대학 생활하면서도 평일이건 주말이건 자주 동수 집에 갔어요. 물론 동수 엄마의 집밥이 그립기도 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수 엄마를 처음 본 날이었어요. 내가 정태구나. 어서 와. 안녕하세요. 김정태입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자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반갑다. 정태야. 그녀는 당시 40살로 사별 후 혼자 생활하며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첫인상은 굉장히 세련되고 젊어 보였죠. 거짓말 조금 보태 친구 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외모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지 몸매도 엄청 매끈했어요. 동수 엄마는 내가 갈 때마다 식사나 간식도 챙겨주시고 참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감사한 마음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아줌마한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죠. 모성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관심과 애정에 정신을 못 차렸던 거죠. 그러다 재수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동수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쪽팔렸나 봐요. 자존심이 엄청 강한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1년 만에 동수가 한국에 들어왔고 오랜만에 만나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동수 엄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동수가 나랑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하니 그녀가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오랜만에 정태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집에 와서 다 같이 한잔하자. 그래서 오랜만에 동수네 집으로 갔어요. 어머, 정태 진짜로 오랜만이다. 그녀는 동수 없다고 자길 보러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며 서운하다 말씀하셨죠. 난 너 정말 보고 싶고 궁금했는데 넌 아줌마가 하나도 안 보고 싶었니? 아뇨, 많이 보고 싶었죠. 정말이야? 진짜 맞아? 맞죠 그럼. 아줌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요. 제가 짐승도 아니고 헌데 왜 연락 한 번이 없었어? 친구도 없는 집에 혼자 찾아와 뵈려니 쑥스러워서요. 제가 경상도 남자라서 표현을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대신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번호는 그대로지? 네, 그대로예요. 너가 연락 안 하면 내가 먼저 연락한다. 그래도 되지? 그럼요. 얼마든지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우리 집과는 달리 동수네는 아이파크에 살고 있었고 인천 쪽에 빌딩도 있고 원룸 건물도 하나 있을 정도로 부유했어요. 동수 엄마가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외모와 매끈한 몸매는 이성에게 한참 호기심을 많을 때인 사춘기 시절인 내게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집을 자주 찾는 이유기도 했죠. 사실 어린 시절 엄마 없이 할머니하고 자란 탓에 엄마의 정을 느끼지 못하고 컸어요. 그러니 정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정이 그리워서 동수 엄마처럼 나이 먹은 아줌마를 좋아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다. 동수 엄마였다. 정태야, 혹시 오늘이나 내일 시간 괜찮니? 네, 어머니,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게 곧 명절이라 생선 좀 사야 하는데 동수도 없고 은옥이도 이번 명절에는 못 온다고 해서 가는 데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아줌마 혼자 운전하고 가기가 좀 그런데 심심하기도 하고 말야.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점심 먹고 모시러 갈게요. 점심은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먹으면 되지. 지금 얼른 와. 네. 그럼 12시까지 갈게요. 점심에 맞춰 도착하니 그녀가 점심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반찬이 많지는 않아도 정갈하고 맛이 있어 보였다. 제육볶음과 밑반찬들로 한 끼를 같이 먹었는데 그렇게 그 집을 드나들면서도 그녀와 단둘이 식사를 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래서 기분이 참 묘했다. 식사 중에 내가 아줌마도 혼자 식사하실 때가 많으시겠네요? 했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친구들 만나 먹기도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요즘 같아선 예전처럼 너희들이랑 한 식탁에서 밥 먹어보는 게 내 소원이야. 소원치곤 소박하시네요. 가끔 정태라도 와주면 좋을 텐데 오늘처럼 한 식탁에서 밥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말야. 저랑 밥 먹는 게 기분 좋아질 일인가요? 그럼 좋고 말고 아줌마는 너무 즐겁고 좋지? 요즘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외롭지. 혼자 지낸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안 외롭다면 그게 거짓말이지. 그럼 차라리 연애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뭐 연애는 혼자 하니? 남자가 있어야 연애를 하지. 제가 팔팔한 젊은 놈으로다가 하나 소개시켜 드려요? 호호. 그래 정태가 책임지고 어디 한번 구해줘봐. 우리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약 1시간 정도를 달려 바닷가에 있는 수산물 시장에 도착했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고 요즘에 비할 수 없이 호객 행위가 많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순간 나랑 눈이 마주치자. 괜찮지? 오늘 너랑 데이트하는 기분 한번 내보려고. 그럼요. 좋아요. 데이트 제대로 해보자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 애인해주기로 해요. 그럴까? 호호 그녀는 어린 소녀가 된 마냥 해맑게 웃었다. 우리는 말린 조기와 명태, 아구, 갈치, 멸치, 박대인가 하는 생선의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내 양손에 가득 담을 정도로 샀다. 가게 직원들과 먹기도 하고 명절 때 선물로 싸줘야 하신다며 손 크게 사셨다. 보기와는 다른 마음 씀씀이었다. 한참 시장을 보고 물건을 차에 싣고 다시 차에 올랐다. 어머니는 바다 냄새가 오랜만이네.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네 하시길래 내가 그럼 바닷가로 한번 돌다 가실래요? 하며 물었다. 어머니는 정태만 시간 괜찮으면 그럴까? 하시길래 오늘 아줌마랑 첫 데이트인데 이대로 가긴 싫네요. 함께 바다라도 실컷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천천히 한 바퀴 돌고 돌아가자. 난 해안가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 수산물 시장이 있는 지역이 아닌 인접 지역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데 바다가 나오려면 한참을 가야 했다. 운전하면서 친구 이야기나 학교 이야기, 이성에 대한 대화를 했다. 아줌마, 지금 기분은 좀 어떠세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 마음은 아직 소녀 같은데 세월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싶어. 그래서 아쉬움도 들고 세월은 유수 같다더니 동수 나온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너희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나도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지 뭐.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아직 한창이신데요. 나 몇 살인지 알아? 글쎄요. 보기에는 30대 중반쯤. 호호 다 알면서 장난하지 마. 나 40하고도 훨씬 넘었어. 요즘 시대엔 40대면 한창이지요. 그나저나 오늘 같은 날은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즐겁게 데이트하셔야죠. 그래, 그러자. 그녀는 나를 한번 빤히 쳐다보시더니 정태가 옆에 있으니 너무 든든하고 좋은 것 같아. 그쵸. 저 같은 남자친구가 있으시면 좋으시겠죠? 그럼 말해 뭐해. 좋고 말고지. 저는 알면 알수록 더 괜찮은 남잔데 앞으로 어쩌시려고. 벌써부터 빠져들면 곤란해질 텐데요. 대체 어떤 매력이 더 있길래 이리도 자신만만한 거야. 남자라면 지치지 않는 체력 아니겠습니까? 뭐야, 아줌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녀는 내 짓궂은 농담에 다소 황당해하면서도 말을 이어갔다. 나도 더 늙기 전에 그런 화끈한 연애를 한 번쯤은 해보고는 싶네. 우리 조용한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할까? 그럴까요, 옥순 씨. 뭐야, 정태.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왜 이상해요? 제가 갑자기 아줌마 이름 부르니깐. 아니, 내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니까 꼭 애인이 불러주는 것 같았거든. 아줌마를 좋아해서 알아뒀어요. 근데 아줌마,
진짜로 애인 없으세요? 얘는 아줌마가 애인이 어딨니? 그럼 오늘처럼 종종 저랑 데이트해요. 저도 아줌마랑 놀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아줌마. 내 대답이 맘에 들었는지 그녀는 사랑스런 얼굴로 나를 살며시 안아주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저녁으로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정태아, 나 술도 한잔하고 싶은데 어때? 좋아요. 안 그래도 저도 술이 땡겼는데 소주 어때요? 그래 좋아. 삼겹살엔 소주지. 그렇게 우리는 술까지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어느새 소주 3병을 다 비웠네요. 정태야 괜찮니? 저 좀 취한 것 같아요. 아줌마, 정말 술 잘 드시네요. 이제 그만 마시고 가야겠어요. 집까지 가려면 또 한참인데 어떻게 가지? 술이 취해서 제대로 가련지 모르겠네. 그래,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이대로 보내기 아쉽기도 하고 말야. 아침에 아줌마가 아침밥 맛있게 해줄게. 여기서요? 놀라 반문하는 척 하면서도 목소리를 낮췄다. 동수도 없고 은옥이도 없는데. 그래 뭐 어때? 아줌마가 남도 아니고 말야. 참 스스럼 없네요. 이거 내가 섭섭해. 해야 하나. 나는 남자로 생각하지도 않으시는 거죠? 하지만 저도 남자라고요. 호호호. 얘가 또 별소리를 다 하네. 그럼 내가 남자지 여자애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줌마. 이제 그만. 애인놀이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칫, 알겠어요. 그럼 자고 갈게요. 씻고 누웠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정태 벌써 자니? 그녀가 내 방으로 찾아왔고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건 다름 아닌 아줌마였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친구 집에 자주 갔어요. 주로 수업 끝마치고 저녁 얻어먹으러요. 물론 아줌마 때문이었죠. 그녀도 혼자 지내시니 밥맛도 없다고 하셔서 별 약속 없는 날에는 항상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지내다 보니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발길이 가더라고요. 친구 엄마가 술을 좋아하셨는데 거의 저녁 먹을 때마다 한 잔씩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술이 문제지요. 그렇게 한두 잔 하다 보면 이건 아닌데 하면서 자연스레 거사를 치르고 말았죠. 남자는 다 똑같잖아요. 웬만해선 참기 힘든 거. 그 집에서 몇 번 자다 보니 자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뭐든 처음이 어려운 법이지요. 하지만 다음날 눈을 뜨는 순간 한편으로는 후회도 되고 겁도 나고 혼란스럽더군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대하시길래 저도 모른 척 했죠. 그렇게 수개월을 아무렇지 않게 만나왔던 것 같아요. 하루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친구 엄마한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다. 서로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멈춰야지.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너랑 오래 보고 싶다. 그래서 마무리도 깔끔하게 하고 싶어. 대충 이런 내용이었죠. 아쉬웠지만 아줌마 말처럼 끝이 뻔히 보이는 만남이었기에 이쯤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아줌마와도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나 제 나이가 벌써 33살이 되었지요. 사실 동수에겐 젊은 엄마뿐 아니라 3살 어린 은옥이란 여동생도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집에 내려와 지내고 있었지요. 어릴 땐 몰랐는데 그날 보니 많이 성숙해졌구나. 점점 엄마를 닮아가는구나. 은옥이가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이지 그녀 얼굴에서 점점 옥순이 보였거든요. 이후 또 한 번 보게 되었고 그 후로 동수를 핑계 삼아 그 집에 놀러 갔지만 볼 때마다 점점 더 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친구 몰래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줌마한테는 미리 허락을 받았죠. 응원까지는 아니지만 은옥이가 이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게는 하지 말라 당부를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은옥이도 나에게 진작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서로 좋아하는 감정만 생각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수한테도 먼저 말하고 순조롭게 밟고 나갔어야 했는데 친구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걱정이 돼서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친한 친구끼리 자기 여동생 소개 잘 안 시켜주잖아요. 왜냐면 같이 놀았기 때문에 서로의 과거에 대해
너무 잘 아니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가 같이 있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죠. 현장을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사귀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동수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만일 은옥이랑 사귀다 헤어지면 은옥이나 나나 친구나 관계가 정말 애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 말도 맞긴 했어요. 혹시 결혼 이야기가 나와도 은옥이는 애까지 딸린 이혼녀였으니 저희 부모님이 쉽게 결혼 수락을 해줄 리가 없단 얘기였죠. 그럼 또 서로가 상처받을 거고 자기 입장도 곤란해진다는 거였어요. 그때 아줌마가 도와주셨어요. 서로 좋아서 만나는데 너가 중간에서 왜 그러냐고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설령 사귀다 헤어져도 좋게 마무리하면 그만이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오빠가 동생 연애사에 관여하냐며 야단을 치셨고 그렇게 우린 아줌마의 도움으로 계속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곧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모두 다 동수 엄마 덕분이죠. 저희 아버지가 이혼까진 괜찮은데 남의 애까지 키워야 하는 건 그렇지 않냐고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 아줌마가 나서서 아버지를 따로 만나 설득까지 했거든요. 애가 크기 전까진 자신이 키우겠다고 사위한테 부담 주지 않을 테니 이 결혼 허락해달라고. 그런 장모의 모습을 보신 아버지는 흔쾌히 수락을 해주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녀가 절 아들처럼 챙겨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던 아버지였기에 그녀의 말이 신뢰가 갔던 거죠. 그녀와 나는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때때로 우리의 비밀스러운 추억을 회상하며 웃기도 한답니다. 우리의 결심과 희생은 결국 모두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사랑해요, 옥순 씨. 나의 첫사랑 영원히 기억하며 살게요. 사랑은 때로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희생이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한다.